지루해도 시청하면 늘어가는 코인 경제 지식 출발!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좀 뉴스거리가 많고, 이제 영상을 보시다 보면, 지금 세계 흐름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명목 화폐인 달러의 헤게모니는 지속적으로 축소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것은 자원과 연관돼 있구나. 왜? 골드만삭스라든가 IMF는 오히려 신흥국 위주의 상승 추세를 수십 년을 바라보는 뷰를 발표를 했을까? 사실 거기에 핵심은 가상자산의 대두가 있고 비트코인의 기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가상자산 시장의 밝은 미래에 관해서 인지를 하실 거고, 그냥 당장 숫자에 그냥 연연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해를 못 하실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제 채널의 이제 중심축은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대두, 부상, 그리고 미국을 위시한 G7 국가의 추락입니다. 거기에 사실 정답이 있는 거고, 그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이거를 발표를 해요. 아마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제목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2050년 나이지리아가 한국을 앞선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나이지리아 아주 미개한 국가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도 별 볼 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IMF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왜 공통된 이런 견해를 지속적으로 피력을 할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죠. 2022년 미국이 1위, 중국이 2위입니다. 근데 사실 수치상 거의 턱 밑까지 쫓아왔다고 보시면 되고, 일본이 3위. 자, 이거 지금 현재 상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인디아가 있고 10위권 안에는 G7 국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어요.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중국이 1위가 되고 미국이 2위로, 그리고 인도가 3위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생뚱맞게 인도네시아가 4위에 있어요. 이 얘기는 향후 지금서부터 향후 수십 년간 자원의 중요성이 대두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지만 뭐 4차 산업혁명에서 이게 뭐 중요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왜 IMF하고 골드만삭스, 어니스트 영이라 맥켄지 컨설팅 이런 데가 다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냐는 거죠. 거기에는 중심이 있는 거고, 여기 보면은 일본은 밀려나요. 6위권으로. 어차피 지진이 터지면 2050년이 너무 긴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한 2030년? 길어봐야 2040년 안에는 뭔가 사단이 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점점 바뀌죠. 이집트가 또 생뚱맞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2050년이 되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또 여기 들어가 있고, 나이지리아가 15위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선진국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대거 뒤로 밀립니다. 2075년이 되면 중국, 인도가 2위로 되고 미국이 3위로 밀려납니다. 이 연도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긴 프레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의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훨씬 중요해지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인도네시아 그리고 나이지리아가 여기 5위권으로 들어갑니다. 자, CTC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코인도 아마 이미 말씀을 드렸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거는 뭐 아주 작은 프레임이니까. 그리고 이제 코인 쪽으로 와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여기 보면 코인데스크에 미국 검찰 자금 세탁 위반 가능성에 바이낸스 경영진 기소 예정, 로이터 연합통신에 이게 나왔어요. 지금은 또 하다하다 이제 바이낸스 같다 지금 그래요. 그럼 마지막 남은 최종의 보루인데, 최종 보루가 바이낸스인데, 바이낸스랑 DCG 아니에요. 근데 이것까지 이제 다 건든 거죠. 여기서 이제 멘탈이 나가는 거죠. 사람들이 불안하고. 그래서
막판까지 중심을 잡고 투자해서 일관성 있게 직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미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어떤 뉴스는 팩트인 거고 어떤 뉴스는 과대 해석한 거겠다라는 거를 아마 필터링을 어느 정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저렇게 뭐 휘둘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제 채널은 아마 아시겠지만 오래된 분이 많아요. 예, 코리니 분들보다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은 테라 독원, 세르비아 방문, 코인데스크 코리아 보도, 코인데스크 코리아까지 이제 보도했다. 이게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처음에 보도한 건 아닌데, 여기 보면 테라폼 랩스 공동 설립자가 인터폴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도 수배 중이다. 지금 현재 적색 수배령에 내려졌다고 하더라고요. 권도영이 인터폴에서.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적색 수배령이 있는 와중에 싱가폴로 갔다가 두바이로 갔다가 지금은 또 세르비아로 이렇게 국제적인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은 21세기 궤도 루팡인가요? 왜? 에? 공권력이 왜 어떻게 하질 못할까요? 신현성은.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순진하게 생각을 하면 특히나 이제 코인 시장은 FTX 파산 사건도 그렇고 순진하게 생각하면 자 XRP도 마찬가지고 소송도 그냥 보이는 걸 그대로 다 100% 해석을 해버리면 거기서 다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죠.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SBF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한다. 공식적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이 와중에 이 와중에 FTX CEO가 새로운 사업을 해서 지금 본인이 빚진 돈에 관해서 갚고 싶다. 100만 명이 넘는 최대 500억 달러 빚을 지고 있는, 그래서 이거를 갚겠다. 새로운 사업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약에 한다면 그게 뭐가 될 거고 거기에 쩐주는 누구일지. 그래서 그 돈이 생기면 이게 만약 기사 회상이 하면 어떤 그림이 펼쳐질지 참 그러네요. 그리고 영란은행 개념증명 CBDC 지갑 신청 개시. 자, 이 CBDC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경기 하강 국면이 있고 전 세계 리세션이 만약에 다가온다면 그게 뭐 2023년 뭐 제가 바라보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년 초부터라고 이제 다들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는 좀 반대로 해석하는데 어쨌건 CBDC 얘기를 자꾸 이제 영국에서 자꾸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아마 이걸 말씀드렸을 거예요. BSN. 자, BSN이 영국에서 컨퍼런스 뭐 이런 포럼을 개최를 하는데 여기 금융기관들이 HSBC나 금융기관들이 나와서 CBDC 도매와 소매에 관해서 같이 견해를 나누고 BSN이 중국 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가 관여를 했다. 과연 중국은 이 면에서는 과연 뭘 하고 있을까? 그리고 중국은 아랍권에도 GCC 걸프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위에나 결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아는 사람들은 아마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뭐 이 내용 같다 별의별 사람들이 진짜 다 있더라고요. 이 코인에 관해서 공부 안 한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우디가 감히 달러의 헤게모니에 대들어? 그러면 이제 달러의 헤게모니에 대들었으니까 얼마 안 남았겠구나. 사우디도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유튜브 상에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또 동조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나중에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그걸 알겠대요. 이해를 하겠죠. 그리고 삼손모가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붕괴로 인해서 5년 안에 10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 법정화폐 붕괴라는 거에 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중앙은행은 CBDC를 파일럿 테스트하는 거고 발행하는 거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연준도 FED도 마찬가지로 뭐 디지털 달러를 연구 안 한다고 하지만 그걸 누가 알겠어요. USDC가 그 장본인인지. 자,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뭐 당장 74.7%로 떨어졌네요. 얼마 전까지 어저께까지 78%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이제 발표가 조만간 있네요. 오늘 밤.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의 FLR, 예, 플레이어 네트워크, 이거 뭐 내년 초에 1월 9일인가 아마 할 거예요. 날짜가. 그래서 2020년 12월 달인가? 그때 스냅샷 찍으셨던 분들은 아마 다 받을 거고, 바이낸스도 그렇고, 코인베이스 준다 그러면 업비트도 줄 거고, 아마 다 지급을 해 줄 거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례적인이라는 거죠. 이례적. 예. XRP하고 연관된 거에 관해서 이례적인 움직임이 서서히 벌어지고 있다. 예. 제가 XRP에 관해서 뭐 날짜 뭐 소송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날 뭐 소송 결판 날 겁니다. 아니, 사태가 지금 이런 와중에 무슨 소송이 결판이 나고 무슨 뭐 재판이 어떻게 돼요. 응? 그 날짜가 나와도 그 날짜보다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100만원, 500만원 XRP 조금 예를 들어서 대출 안 받고 사놓고 2025년까지 장기 프레임으로 보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거 이렇게 조금 투자해놓고 하루하루 그냥 날짜에 그냥 부안해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대출은 좀 약간 그렇고, 또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비슷한 얘기를 지금 할 텐데, 이 연준에서 통화량을 줄이니까 결국에는 CPI, 인플레이션도 하락할 거야. 1 플러스 1의 공식을 대입을 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M2, 그러니까 통화량을 줄였다, 긴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것도 CPI도 그 공식 대비해서 이게 100% 줄였으면 이것도 100% 하락을 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제 채널에서 예전부터 이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나 아니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거의 이 인플레이션의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거는 미비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통화량을 줄여서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공식이 100% 성립이 된다면 우리가 코인 투자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그러면 달러의 지배력에 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고,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야. 경기 꺼져? 그럼 돈 풀어. 그럼 경기 살리고. 경기 너무 올라갔어? 그럼 돈 줄여. 그럼 그 공식이 맞는 건데. 그죠? 근데 지금은 그게 과거 패턴과 완전히 달라진 시대라니까요. 예전에는 뭐 디플레이션이 왔어. 그러면 숫자에다가 0을 하나 더 붙여서 리디노미네이션한 화폐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체제에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그런 것 같고, 이거는 내년 주택 가격이 뭐 3.5%, 아파트 가격 뭐 5% 떨어질 건, 뭐 이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이 댓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뭐 5년간 떨어집니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국가 정책이나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일정 선까지는 지금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아마 요렇게 되지 않을까. 예. 계속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돈을 풀면 다시 급등을 한다. 그래서 주택에 투자해서 뭐 여기서 시세 차익을 노리겠다라고 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사람들 현물 경제에서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는 와중 중에 어떻게 주택 매매를 예전과 같이 그렇게 활발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예. 주식도 마찬가지고. 현물 경제 파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코인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특정 일부 지역 빼고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뭐 사는 거지. 뭐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나는 돈을 엄청 벌 거야. 이런 시대는 글쎄요.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이 제 얘기 들으면은 뭐 네가 뭘 한다고 막 이렇게 그럴 수 있지만, 내년 집 살 것 60%, 집 팔 것 40%, 그러면 20%가 앞서네요. 이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그럼 산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는
여기서 급등한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살짝이겠죠. 그냥 뭐 자기 집 그냥 이사 안 가고 자기 집 하나 살 거는 그냥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사우디 중국과 뭐 정상회담서 이 돈도 또 늘었네. 65조 규모 투자협정 체결 뭐 요 얘기가 나왔어요. 65조. 저번에 48조라고 했던 것 같은데 65조로 늘었네요.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사우디 이제 미국한테 큰일 났다. 에? 미국한테 큰일 났다. 글쎄 진짜 참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자, 여기 보세요. 사우디 성장률 G20 최고, 지금 현재 3분기 중에 GDP가 8.8% 늘었다. 이게 석유 팔아먹어서 이게 GDP가 늘어난 게 아니에요. G20 중에 최고라고 여기 나오죠. 제가 G7은 점점 축소될 거다. 그리고 G20가 강화될 거다. 신흥국 위주로. 비석유 사업 실적 예상박 호조라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사우디는 예전서부터 4차 산업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쪽 투자 비율을 엄청 많이 늘릴 거예요. 예. 사우디, 뭐 두바이 그쪽에 왜 거래소들 있잖아요. 예.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왜 거기 계속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라고 인프라를 왜 확장하려고 할까요? 예. 사실은 합법적 도박장을 만드는 거죠. 중국과 65조 투자협정 체결. 어쨌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고, 여기 한국에 관해 나와요. 중국이 한국한테 한중 관계 뭐 신기회 가져올 건 뭐 요런 얘기. 그러면 이 댓글 보면 또 막 이런저런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 개인적인 감성을 여기다가 이제 이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 주파나를 굴리는 게 아니라, 계산기를 두들기는 게 아니라 그 대중이죠. 그냥. 그래서 여기 일본은 그럼 과연 친중일까 친미일까? 제가 항상 지금은 아마 뉴스에 그런 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경제 벨트상 한중일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앞으로.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은 아니겠지만 뭐 하나하나 뉴스를 개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만 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서민 덮친 난방비 폭탄, 혹독한 겨울 온다. 제가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2023년이 되면은 이게 없었던 일이 될까요? 2024년 5년이 되면 여기 보세요. 3분기 근로자 실질 소득은 5% 감소. 그러면 이게 3분기만 그럴까? 4분기 쭉 2023년, 2024년. 그러면 기업주는 연봉을 올려주고 싶어도 실질 수익률이 감소하는데, 어쨌건 그런 국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프레임 안에서 뭐 아무리 여기 이 안에서 허우적 거려봐야 바뀌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제가 지금은 뭐 코인 투자 해가지고 나 지금 몇 프로입니다 막 뭐 마이너스 뭐 80%입니다. 여기에 이제 목매 있는데 사람들이 본인이 투자한 돈에 곱하기 10배 10배를 벌기 위해서 사실 투자를 했던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대출은 좀 그렇습니다. 대출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가상자산은 500만 원 본인 돈 넣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1억 원 대출 받아서 한 사람보다 더 수익이 좋을 거라고 제가 쓱 지나가면서 했던 말이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몇 달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부자 아빠 기요사키, 연준 피벗이 달러 대신 비트코인 투자자가 될 건, 뭐 여기 피벗 뭐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피벗한다는 건 완전히 방향을 튼다는 얘긴데, 금리 동결이 상당 기간 2023년에 오래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뭐 금리를 내린다기보다는 여기 보면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연금에서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초래한 리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최근 영국의 연기금이 거의 붕괴되었고, 자, 선진국의 연기금이 거의 붕괴됐다.
우리나라 연기금은 과연 어떻게 될지. 연기금은 기민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여요. 이게 채권 시장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주식 시장의 움직임인지 이거를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기요사키가 예측했던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연준은 사실 연준은 사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이면에 뭔가를 준비는 했어요. 지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그거를 뭐 방송에서 딱 100% 오픈해서 말씀드리긴 그렇고,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따가 어떻게 발표가 될지 진짜 궁금하네요. 감사합니다.